믹스커피가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 프림들이 다 지방 덩어리래. 믹스커피 먹으니까 자꾸 살이 찌지. 여보, 믹스커피 좀 그만 먹어. 자꾸 주변에서는 믹스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이제 그만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먹으면서도 죄책감에 눈치 보게 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도대체 마셔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강주의보입니다. 하루에 믹스커피 한 잔하는 낙도 없이 살아가야 하나 하고 오늘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믹스커피가 정말로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그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바로 커피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경우 밥과 반찬보다도 커피를 더 자주 먹는다고 하죠. 예로부터 믹스커피는 한국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인데요. 특유의 향과 단맛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고 하루라도 안 마시면 뭔가 허전하고 봉지를 한 번에 쉽게 뜯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특히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믹스커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바리스타들이 인정한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믹스커피, 언제부턴가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믹스커피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믹스커피에 관한 오해를 낱낱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커피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 달콤함과 더불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비법은 없는지 알아볼까요? 믹스커피를 마실 때 가장 걱정되는 이유는 첫 번째, 설탕입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단순 당인 설탕이 혈당을 높인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6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밥 2숟갈 떠먹었을 때의 양입니다. 또한 칼로리는 50칼로리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평소 마시는 우유 한 컵당 칼로리가 149칼로리이고 오렌지 주스의 경우 한 컵당 110칼로리인 걸 감안하면 믹스커피의 칼로리는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믹스커피를 대신하여 다른 걸 마신다면 어떨까요?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면 한 잔에 15g의 양의 설탕이 들어있고 카페에서 파는 바닐라 라떼나 카라멜 마키아토에는 평균 30g 정도의 설탕이 들어있다고 하니 믹스커피와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되네요. 설탕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25g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수치죠. 커피 믹스가 살도 찌고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카페에서 카페라떼나 달달한 시럽을 넣은 커피는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분들 계신가요? 오히려 이것과 비교하면 믹스커피는 양반인 것 같아요. 물론 당과 칼로리만으로 건강을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믹스커피가 내 취향인데 주스나 다른 커피로 바꿔서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평소에 당분에 대한 걱정이 더 많으신 분들은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의 기업들도 당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당 지수를 낮춘 제품인데요. 예를 들면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을 사용하거나 자일로스 같은 당분 흡수를 줄여주는 방법을 사용한 커피입니다. 스테비아는 설탕과 유사한 감미도를 나타내고 칼로리도 적은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스테비아로만 단맛을 내기엔 부족한 감이 있어 에리스리톨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테비아와 에리스리톨 1의 섭취량은 50g으로 보통은 믹스커피 한 봉당 3-4g씩 들어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믹스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믹스커피를 10봉지씩 먹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니까요. 다음은 당분 흡수를 줄여주는 자일로스인데요. 자일리톨의 원료인 자일로스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성분입니다. 자일로스는 소화 장내에 있는 소화 효소인 스크라제의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설탕의 분해를 억제해 급격한 혈당치의 상승을 막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을 과하게 남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당뇨가 있거나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에서 모카땡땡 심플 라떼나 모카땡땡 라이트 등 설탕을 줄여서 나온 커피 믹스 제품들이 많으니 한 번쯤 도전해보세요. 잠깐! 그럼 믹스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이고 아메리카노나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는 생원두를 사용하는데 다른 차이가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인스턴트 커피는 분무 건조 커피와 동결 건조 커피가 있습니다. 분무 건조 방식은 커피를 추출한 물을 뜨거운 공기에 분사해서 건조시키는 방식이고 동결 건조 방식은 커피의 추출물을 냉동한 뒤에 조각으로 자르고
낮은 온도에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품질은 높이면서 커피의 향이나 풍미를 보존하죠. 인스턴트 커피는 생원두가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생원두에 비해서 카페인 함량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커피 추출물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카페인이 줄어든 것인데요. 카페인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은 오히려 믹스커피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실 때 가장 걱정되는 이유 두 번째, 프림입니다. 프림하면 왠지 지방 덩어리일 것 같고 그 지방 덩어리들이 혈관을 다 막히게 하는 건 아닌가 해서 믹스커피를 멀리하게 되시나요? 하지만 믹스커피 안에 들어있는 프림은 야자유, 즉 식물성 크림의 일종인 코코넛 오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맥땡 믹스커피를 구매하여 뒤에 써져 있는 영양 정보를 살펴보면 커피 믹스의 크리머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트랜스 지방은 0g이라고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제품이나 브랜드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의 일종인 중세지방산, MCT라고 하는데요. MCT의 풍부한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화지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포화지방은 과다 섭취 시에 혈관이나 간 등에 차곡차곡 쌓여서 심혈관 질환이나 비만 또는 당뇨병을 유발하지만 야자유 속 중세지방산은 탄소 배열이 짧아서 에너지 전환이 쉽고 인체에 들어왔을 때 쌓이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고 소비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MCT를 섭취할 시에 신체에 연소하는 칼로리 수가 증가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코코넛 오일은 다이어트나 변비 증세뿐만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어 치매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흔히 포화지방산하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의학 연구에 의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단 20%만이 식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양이 적더라도 신체가 필요한 경우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만큼의 콜레스테롤을 생성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섭취하는 음식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계란이 아주 높은 콜레스테롤 음식이라고 해서 가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리지 않는다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계란이 다시 최고의 단백질 식품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는 이 수치를 올리는데 아주 미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일일 포화지방 섭취량은 15g 미만인데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함량은 약 1.4g이라고 하니 더욱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중앙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이 40세 이상 남녀 11만 9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 대상자 중에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또는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하루에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참가자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1% 더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커피는 심혈관 질환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42% 더 낮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커피의 종류 및 섭취량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을 때 믹스커피를 즐겨 마시더라도 복부비만이나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의 발병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믹스커피를 먹는 사람과 블랙커피를 먹는 사람, 그리고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믹스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에서 전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네요. 커피 믹스를 마시면 카페인과 포도당이 만나서 뇌의 특정 부분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도파민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믹스커피 한 잔에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믹스커피는 만족감을 주어 우울증을 미연에 방지하고 커피의 항산화물질이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적정량의 믹스커피는 섭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믹스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커피에 생강가루를 조금 넣어 먹어보세요. 목이 칼칼하거나 감기가 걸렸을 때 생강차 많이 드시지요? 생강은 옛날 중국의 성인들이 챙겨 먹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효능을 인정받은 식품인데요. 체온을 상승시켜주고 기침을 먹게 하고 목의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생강가루가 없으시다면 계피를 섞어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여성분들의 경우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빈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가 함유하고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당뇨병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믹스커피는 결코 나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셨나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잘 조절하여 드시면 좋은 영향도 있다는 사실, 나도 모르게 커피 믹스가 자꾸 생각이 난다면 건강을 위해서 하루 1~2잔 정도로 섭취하시고 당분이 많이 함유된 주스나 탄산음료나 빵과 과자 등의 섭취를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세요.